문제를 풀어보고 약간 시간이 되면 어려운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잠깐 출석부터 확인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출석을 확인 안 했네요. 잠시만요.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실게요. 교재 페이지는 113페이지고요. 네, 113. 일단 내용부터 작성할게요. 오리지 월별 사용료. 아이고 다 다르네 숫자가. 아유 귀찮아 써야 되네. 숫자가 다 다르네 써야 되네. 죄송해요. 숫자도 다 넣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 안 넣으면 계산이 안 돼서요. 넣어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값들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는 단축키가 컨트롤 C. 책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113페이지. 책도 안 보여요? 아이고. 책도 안 보이셔요? 아, 이 숫자 다 입력해야 되니까요. 네. 자, 여기 X 비워놨잖아요. X 들어가는 부분 클릭하고
X 대문자로 뭐 소문자로 쓰시고 영어 X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다음처럼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월만 썼잖아요. 1월만 쓰고 오른쪽 하단에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12월까지 다 입력할 수 있어요. 했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써주고.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랑 색깔 넣어 볼게요. 자, 위에 우리 집 월별 사용료 부분을 병합을 해줄 건데요. B부터 G까지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14포인트로 바꿔줄게요. 굵게도 넣어줄게요. 사용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G20까지 블럭을 잡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여기 테두리 받전자 오른쪽에 화살표 모든 테두리 맞춤 그룹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만 누르시면 돼요. 위에 건 눌려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월부터 합계까지 위에 B4부터 G4까지 블럭 잡고 여기 오른쪽 위에 셀 스타일 이용해서 색깔 취향껏 넣어줄게요. 글씨 좀 굵어 보이게 굵게도 넣어주겠습니다. 왼쪽에 1월부터 개수까지 1월부터 개수까지 블럭을 잡고 굵게 넣어줍니다. 첫 번째 거 굵게. 자, 그 다음에 C5부터 G21까지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맞춤이랑 그리고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마지막으로 열의 넓이를 좀 넓혀줄 건데요. 여기 C열부터 G열까지 열 머리글에서 블럭 잡아주고요. G랑 H 사이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늘려주시면 돼요. 자, 합계부터 개수까지 그러니까 B17부터 G21까지 블럭을 잡고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이중실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B16부터 G16까지 블럭을 잡고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 눌러줄게요. 12월 아래부터. 뭐 안 넣어도 계산은 되니까요. 아래쪽 이중 테두리. 가운데 정렬하시면 돼요. 저도 오른쪽 정렬해서 있는 거예요.
B8부터 B가 아니구나. F8부터 F13까지 블럭 잡고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얘 아니고 요게 가운데 정렬이에요. 가운데 맞춤이랑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구분하셔야 돼요, 선생님. 못하는 잘 냈겠죠? 못하는 냈겠죠? 어떤 거 알고? 봐야 알죠, 그거. 아니 그거 해온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저한테. 에이, 그러니까 뭘 틀렸는지는 저도 뭘 틀렸는지 봐야 하니까. 그런 거 질문하실 때 사진 찍어 오세요.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좀 실수. 영어 X로 X. 아니 그 이유가 비웠죠. 아니 X자 처음인데. 그냥 빨리 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빨리 쓰니까. 별거 다 다른 거 한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다 일일이 누르고 다 한 거예요. 그 짧은 사이즈에. 하시면 돼요. 남쪽에 선생님 하는 거니까. 다들 못되는 거죠. 뭐지? 뭐지? 저장하려고요?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계산은 선생님 테두리랑 색깔을 넣지 않아도 계산 테두리가 다시 계산은 테두리를 넣지 않아도 계산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 이거 테두리랑 색깔 넣는 거 이제 설명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합계 부분 있죠?
요 합계 부분에다가 전기, 온수, 수도, 난방에 대한 총합을 계산해서 넣을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수식을 이용해서 한다면 따라하지 마세요. 수식을 이용해서 한다면 는하고 이거 클릭하고 따라하지 마세요. 더하기 누르고 이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이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이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하겠죠. 이러면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양은 일일이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함수라는 기능 이용해서 클릭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함수가 아니고요. 등록된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된 계산식. 자, 그러면은 우리 G5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수식 클릭할게요. 수식. 이제 따라 하셔도 돼요. 여기 수식 눌렀어요?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보면 자동합계 위에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는 sum cu 땡땡 fo가 써져요. 엔터를 눌러서 그래 선생님들은.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수식과 다르게 함수는 는 먼저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뒤에 나오는 게 달라요. 뒤에 사용하는 함수의 명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는하고 썸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괄호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안에 다음처럼 셀 주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인수. 자, 함수에서 인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수가 함수의 종류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 인수는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날짜도 될 수 있어요. 함수마다 들어가는 인수가 다 다르고요. 개수도 다 달라요. 인수도, 개수도. 자, 이때 들어가는 기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땡땡. 땡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나타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콤마도 그려놨죠? 자, 콤마는 인수를 서로 구분할 때 씁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가 개수가 더 많은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여러 개의 인수를 입력을 할 때 요 콤마를 가지고 인수를 구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앞쪽에 는 뒤에다가는 다음처럼 사용하는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a 땡땡 a5 콤마 b2라고 지금 이렇게 식을 써놨잖아요. 자, 썸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더한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무슨 함수라고? 썸이 합계를 구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더할 값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더할 범위 혹은 더할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 다음처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수식으로 바꿔서 쓴다면
A1 땡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A1부터 A5까지래. A1은 맨 위에고 A5가 여기죠.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에 지금 콤마하고 B를 별도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B2 이런 식으로 수식을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1부터 B3까지 콤마기. 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식을 썼다. 그러면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C3만. 땡땡이 없잖아. C3만 따로 있죠? 그래서 C3을 별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엔터 치실까요, 선생님? 그대로 엔터 칠까요? 샵샵샵샵. 샵으로 나오는 이유 뭐라 그랬죠? 셀이 좁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서? G하고 H 사이에서 더블 클릭. 열 머리글에서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넓어져요. 자, 그럼 얼마 나와요? 17만 7,600원이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나머지 값도 다 계산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요거를 하나하나 썸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식처럼 자동 채우기로 해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자,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자, 그러면 나머지 값 다 바뀌나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자동 채우기를 하면 안에 수식만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서식도 복사돼요. 글꼴, 뭐 표시 형식 이런 것도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테두리가 바뀌어요. 이중실선 넣어놓은 게. 그래서 옆에 요거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바꿔주셔야 여기 아래 이중실선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요거 클릭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바뀌는 게 없어 보이죠, 선생님 눈에는? 바뀐 거야. 근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선생님.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자동 채우기는 안에 있는 값만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연속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도 복사돼. 서식도 복사돼. 여기서 말하는 서식은 글자 크기, 글꼴, 색깔 아니면 표시 형식 이런 것도 다 서식이에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여기에 이중실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중실선 사라져요. 그러므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한다고.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따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블럭 잡고 지워줄게요. G5부터 G16까지 블럭 잡고 지워줍니다. 지웠나요? 네, 지우세요. 지웠어요. 자, 만약에 선생님 지금처럼 계산할 식과 답이 들어가는 셀이 서로 연결이 되어 붙어 있다면 아까처럼 자동 채우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블럭 잡고 아까 눌렀던 자동합계 누르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자, C5부터 G16까지 블럭을 잡아주세요.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수식에서 앞에서 두 번째 자동합계 위에 그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산돼서 나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예요. 만약에 중간에 비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빈칸 있어 그러면 할 수가 없다고. 이해됐어요? 얘는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식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요 셀에다가 전체 합을 하고 싶어 그럼 할 수가 없어. 아까처럼 따로 클릭하고 범위 잡고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여기 합계값도 구해보도록 하죠. 얘도 역시 계산할 식과 답이 들어가는 셀이 붙어있죠. 그럼 범위 어떻게 잡으면 돼요? C5부터 다시 C5부터 G 17까지 답이 들어가는 셀까지 블럭. 다시 계산할 셀부터 답이 들어가는 셀까지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자동합계 그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합계값 다 구해졌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평균값을 구해볼 거예요. C18에다가. 자, 그럼 얘도 이렇게 블럭 잡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학교에서 그렇지. 여기 중간에 합계값이 들어갔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블럭 잡고 하지 못하고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처럼 하나의 셀만 클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C18에다가 클릭하고 했나요? 자, 그리고 우리 평균을 구해 볼 건데 평균을 구할 때는 요거 위에 그림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글씨 자동합계 글자 눌러줍니다. 눌렀나요? 자,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평균이라고 있죠. 평균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C5부터 C17까지가 들어가죠. 자, 범위 맞아요? 아니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돼요? 평균의 범위는 1월부터 12월까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돼요? 그렇지. C5부터 C16까지여야 되죠. 그럼 써져 있는 게 잘못됐네요. 블럭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지워져요. C5부터 C16을 드래그를 합니다. 지울 필요 없어. 별도로 그냥 긁으면 지워져요. 자, C5부터 C16 드래그 했나요? 지워지죠? 자, 범위 맞죠 이제? 엔터. 자, 그러면 다음처럼 평균값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나머지 값도 구해야 되잖아요. 온수, 수도. 얘 일일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계산한 5325원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나머지 평균값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 7월 달에 여기 700원인데 온수가 아니다. 난 1200원을 썼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1200으로 바꾸고 엔터 해보세요. 너무 조금 바꿨나?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평균값 바뀌고 여기 오른쪽 합계값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식을 연결을 해놓으면 값이 바뀌었을 때 알아서 값이 변경되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했나요? 엔터를 해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한번 구해봅시다. 한 번 더. 자, 최대값은 1월부터 12월 중에 전기 가장 높은 거 얼마인지 찾아줄 때 쓰는 거예요. 자, C19에다 클릭하고 자동합계 글씨 눌러주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C5부터 C18까지가 잡히는데 맞나요? 틀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돼요?
그래서 C5부터 C16을 내가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지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드래그하면 지워져요. 했어요?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채우기 해주면 돼요. 계산한 거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점에다가 올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계산됐나요? 그러면 정답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C20에다가 클릭, 자동합계 글씨 누르고 최소값 클릭. 그럼 민이라는 함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C5부터 C16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41,300원 나와요. 자, 개수 C21에다 클릭, 자동합계 글씨 클릭, 숫자 개수 클릭, 역시 범위 C5부터 C16까지 드래그, 그럼 엔터. 그럼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계산한 거 2개를 블럭을 잡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게 하면 다음처럼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 F21에다가 제가 카운트, 그러니까 숫자 개수를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긴 6개가 나와. 왜냐하면 난방에가 X가 써져 있는 거는 텍스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내가 난방이 4월 달에도 들어서 200원이 들었다. 그리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다음처럼 7로 개수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할게요.